네, 슈팅스탁 2부 주식 썰전으로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2부 주식 썰전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자세히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순서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주 AS와 새로운 전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립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한결선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종목 고민도 해결해 드립니다. 종목 상담 선정되시면 커피 교환권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주식 썰전 오늘은 한결선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썰전 주제 세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미국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6.4%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6.5%보다 낮아졌지만 시장의 예상치였던 6.2%를 상회했는데요.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 오늘 우리 시장은 낙폭이 더 컸습니다. 썰전에서 확인해 보시죠. 다음 주제입니다. 네, 정부의 수관 사업인 MSCI 선전지수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국내 증권시장과 국채시장이 선진화되어 있음을 여러 측면에서 증명해야 되는데요. 이에 대한 주제로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썰전 주제입니다. 네, 인공지능 관련주가 최근에는 일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AI, 챗 GPT 관련해서 최근 서버용 시스템 반도체 시장으로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열풍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썰전 주제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주제 가져오셨는데요. 첫 번째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젯밤 기다렸던 주요 지표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 오늘 좀 우리 시장 조정을 크게 받았는데요. 네,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사실 뭐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네. 이 지표 확인을 좀 했었는데 사실 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과거에는 이제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던,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지표였는데 원래 이제 경기 동행 지수로서만 확인하는 이제 그런 하나의 지표인데 이게 언제부턴가 시장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지표로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미국의 FOMC가 금리 인상의 어떤 명분으로서 인플레이션, 즉 다시 말하면 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금리 인상과 긴축 정책을 실시하겠다라고 발표함에 따라서 언제부턴가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바로미터, 하나의 어떤 추가적인 인상 혹은 동결, 인하의 어떤 기준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일단 새벽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뭐 지난번 방송 때에도 이미 뭐 12월 달, 11월 달 소비자 물가지수 관련된 이슈들 점검해 드렸는데 사실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망치보다 상당히 좀 더 많이 나왔던 이제 그런 부분들. 자, 그래서 이게 뭐 시장에 악재로 작용되는 거냐? 아니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떤 불확실성 해소로서 이제 좀 악재가 해소가 되는 새로운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느냐 이제 말들이 많은데 일단 전망치 대비해서 하락했다는 거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좀 부정적인 효과로 일단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도 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 특히 분기 실적 발표가 있기 전에 항상 주가가 오르다가 막상 시장 전망치보다 실적이 더 잘 나왔거나 혹은 안 좋게 나왔던 관계없이 발표 후에 하락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봐왔을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투자라는 게 사실은 어떤 지표
지표에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이 기대 심리와 향후 전망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시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그 자체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는 거는 1월 달 우리 국내 증시에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왔고 또 최근에 증시가 많이 반등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작년부터 이어왔던 금리 인상이 좀 진정이 되고 계획보다 좀 조기 단축을 해서 하반기 때는 금리 인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 심리가 깔려 있었는데 일단 소비자 CPI 지수가 1월 달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심리 부분들이 꺾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왜 이런 물가가 최근에 많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지만 안 빠지고 이렇게 완만하게 이루어진가 그 원인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에너지 가격들이죠. 이 부분이 이번에 전망치보다 좀 높게 나왔던 가장 큰 원인이라 보여지는데 자, 준비된 자료 잠깐 보면서 과거의 그 CPI 지수의 흐름, 증감률을 잠깐 보면요. 2022년 6월 달에 9.1% 이게 이제 어떤 증감률이지 어떤 객관적인 총량의 지표의 증가와 감소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제 주식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거는 결국 증감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이제 도표로 자료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작년 2022년 6월 달 9.1%가 증가됐다는 것은 결국은 상당 부분 전년 동월 대비 굉장히 많이 증가됐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때 이후에 연속 지금 6, 7개월 하락의 모습을 보이긴 보였습니다. 특히 12월 달에는 6.5%에서 이번에 1월 달 6.4% 일단 하락 증가폭이 많이 꺾인 거는 분명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부분들은 이 하락 속도가 조금 더 빨리 이루어졌을 가능성 그런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이제 그러지 못했다는 점 하나 좀 참고를 좀 해두시고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품목별 상승률 아까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이제 그 기대치보다 물가 지수가 높게 나왔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에너지 가격입니다. 사실 에너지 가격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원유도 그렇고요. 천연가스 가격도 급등, 폭등을 좀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장기화되면서 좀 안정되는 이런 모습을 찾으면서 상당 부분 가격 하락을 보였었는데 최근래에 다시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물가 지수를 끌어올렸던 기대치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금년도 이제 금리 인상 글쎄요, 3월 달하고 5월 달에 FOMC 회의가 또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는 두 번이 아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이런 그 미국의 CPI 지수가 기대치보다 전망치보다 높게 나왔다는 측면을 본다면 5월까지 한 두 번 정도, 두 번 내지 세 번의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면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 이것도 상당히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좀 물 건너가는 이제 분위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어떤 전망과 기대치가 과거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가 이번에 CPI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상당히 꺾이는 이런 흐름들. 따라서 글로벌 증시 자체가 1월 달 국내 증시뿐만 아니고요. 미국이나 소위 얘기해서 유럽의 선진국 증시도 1월 달 상당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었는데 전반적으로 꺾일 수 있다는 점, 요거 하나 우리가 염두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시장의 흐름 전개가 조금 이제 조정이나 약세 흐름들이 당분간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꺾여야 금리 인상을 중단하겠다라는 FOMC 연준 의원들의 어떤 명분 발언처럼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부담들은 계속 가지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게 확실하게 잡히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시장은 조금 조정 내지 약세 그리고 좀 다시금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장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자, 그러면 어차피 지금 2월 중순 지나가고 3월 달까지 이런 시장의 흐름이 이어질 거냐? 아마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이 작년처럼 특히 작년 이제 3분기처럼 시장이 이제 하염없이 하락만 하고 폭락이 혹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많은 이제 우려를 좀 하고 계시는데 가장 이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1월 달에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거의 6조 원 가량을 이제 순매수 강하게 들어왔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파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되는 부분들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경기가 둔화되니까 기업들의 실적들이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물론 4분기 실적들이 지금 많은 기업들이 발표가 됐는데 보통 이제 상반기에 저점을 칠 가능성들을 봤었는데 이게 지금 2분기, 3분기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우려 부분들 때문에 시장의 좀 하락 그리고 기대 심리가 꺾였던 부분들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진 않고요. 뭐 외국인들의 수급 여건, 환율하고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최근 1,400원대에서 1,200원대 그리고 지금 1,200 지금 후반대로 다시 좀 반등을 주긴 했지만 뭐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강한 매수를 들어오기에는 이 자금적인 어떤 강한 그 흐름들은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당장 뭐 이탈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기업들의 실적 전망 또 저점 가능성들이 뭐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경기는 점점 바닥을 치고 회복하는 속도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 상반기 때의 저점들을 분명히 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단순간에 한순간에 이게 바뀔 상황은 아닐 것 같고 다만 1월 달에 시장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던 거에 대한 어떤 조정의 빌미 그리고 이제 일부 종목들 특히 이제 특히 중소형 종목들 그 대형주에서는 이제 그 반도체와 금융주들이 시장을 좀 주도를 많이 했고요. 중소형주 중에서는 2차 전지나 특히 이제 AI 관련주, 일부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시동을 주도했는데 너무 가파르게 상승한 부분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을 해소하는 그런 이제 구간으로 좀 봐야지 과거처럼 뭐 급락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다만 이제 3월 달에 우리가 이제 기대할 부분들은 이제 중국의 양해가 있습니다. 이제 매년 중국 양해가 진행이 될 때에는 중국의 어떤 경제 정책이나 성장률 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3월 5일 날 이제 전인대가 개최가 될 거고요. 3월 4일 날 중국에 이제 정협이 되면서 한 일주일 가량 보통 이제 열흘 정도 진행이 될 텐데 중국의 어떤 경제 정책들 또 이제 최근 중국 경기도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이게 이제 국내 증시하고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중국 경제하고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서 시장을 좀 예의주시하자. 당분간 너무 많이 단기간 올라왔기 때문에 숨고르기 과정은 필요한데 마침 그 시기에 미국의 이제 CPI 지수가 전망치보다 높게 나온 점, 따라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시장은 좀 쉬었다 가는 건 필요하겠지만은 작년처럼 그렇게 뭐 급격한 하락, 급락이 나올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따라서 뭐 이런 시장이라면 어떤 전략적으로 지금은 조금 뭐 이익 실현을 하고 좀 관망하는 흐름 속에서 조정이 나오면 뭐 그동안 사고 싶은 종목들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기 부담스러운 종목들의 어떤 조정이나 하락이 나올 때 새롭게 기회를 볼 수 있는 그런 발판으로 삼는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1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금리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일부 수구로 들었습니다. 에너지 부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지수를 끌어올린 부분이 큰데요. 이번 지수 발표로 3월이나 5월까지 추가 금리 인상이 더 이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보되 다만 외국인의 수급 이탈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이야기해 주셨고요. AI 로봇 등의 1월 가파른 시장 상승을 해소하는 구간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또 3월 다가오는 중국 양회 이 상승 모멘텀 염두에 보면서 시장을 체크해보자고 말씀해 주셨네요. 다음 썰전 주제로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MSCI 지수 편입 관련 내용인데요.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사실 뭐 MSCI 지수는 많이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은 이제 모건 스탠리 캐피탈 지수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또 일부 대형주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개별적으로 편입이 되면서 이제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사실 이게 뭐 처음 나왔던 얘기는 아니고요. 과거 이제 2008년도부터
정부가 진행을 해왔던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계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외국계 자금들, 특히 이제 인덱스 펀드라고 하죠. 이런 이제 그리고 이제 일부 중동계 국부 펀드들 이런 것들은 이제 전 세계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제 각 나라의 어떤 지수를 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추종하는 그런 펀드들 사실 이제 과거에도 우리나라도 펀드 열풍이 불면서 시장이 많이 올랐듯이 외국계 이런 이제 펀드 자금들이 유입이 되면 상당히 국내 어떤 증시의 자금적인 부분들 신규 자금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일 수는 있는데 최근 정부가 좀 구체적으로 발빠르게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라는 거는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보통 사전에 편입 가능성에 대한 그 리스트에 지금 올린 집중 감시 대상 리스트에 올린 다음에 한 1년 정도 걸리는 이런 과정들이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제 채권 시장, 소위 얘기해서 이제 WGBI라는 어떤 국제 3대 글로벌 채권 지수를 표현하는 이런 지수 펀드가 먼저 선정이 된 이후에 진행되는 과제들인데 먼저 이제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면서 그 일정들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계 이제 국채 지수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이 있을 겁니다. 채권이라는 거는 뭐 다 알다시피 이제 은행 예금처럼 이제 국공채나 이제 안정적인 그런 이제 금리 예금을 보는 그런 투자 그 하나의 상품이고요. 주식이라는 건 굉장히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뭐 어차피 이 시장은 거의 한 7대 3으로 양분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채권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주식 시장으로도 자금이 유입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국내 시장뿐만 아니고요. 왜 세계 국제 지수에 편입이 되는 이런 게 중요하냐? 사실 그동안에 국내 외국계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건 분명하지만 사실상 소위 얘기해서 이런 글로벌 지수 편입에 국내 증시가 상당히 좀 외면받았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공매도 부분 또 하나 이제 채권들을 자유롭게 사고 팔고 하게 되면 이제 세금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양도세 문제가 항상 걸림돌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도 진행이 됐었는데 번번이 실패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최근 지난 이제 2월 7일 날 정부가 외환시장 자유화 조치를 발표를 하면서 이 WGBI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안들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작년부터 FDA 반기 보고서를 내면서 이제 한국 관찰 대상국에 편입이 되면서 이 국제지수 편입을 위한 과정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월 7일 날 외환시장 관련된 정부의 대책 발표를 보게 되면 이제 금년도 7월이죠. 2024년 7월부터 본격화 될 예정인데 외환시장에 대한 어떤 전면적인 자유화 그동안에는 외환 투자나 우리가 달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좌 개설이나 또 해당되는 특정 은행으로만 주문이 들어갔던 상황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전면 자유화시키면서 자유롭게 하는 그리고 이제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새벽 2시까지 외환 거래를 진행시키는 이런 과정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하나씩의 과정을 밟는 과정이라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게 뭐 좋은 면도 있고요. 또 안 좋은 면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게 자, 이런 자유화 조치를 통해서 외국계 자금이 들어온다는 건 분명히 국내에 상당히 긍정적, 신규 자금이 유입된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면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국내의 어떤 악재, 이슈가 아닌 해외 쪽의 이슈에 의해서 국내 시장이 굉장히 단기적으로 큰 변동성을 보일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동안 이제 정부에서 또 적극적으로 하질 못하고 이제 소극적으로 진행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는 이제 IF 시절을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여론적이나 그다음에 외국계 투자 자본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공매도 문제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시장이 상승할 때는 괜찮았지만 하락할 때에는 공매도에 의해서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들 또 이제 일부 기관들만 공매도 제도가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다는 점과
또 이제 주식의 어떤 대여 기간들이 특정 기간이 없이 자유롭게 되지만 개인들은 이제 3개월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어떤 차별화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되는 어떤 문제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된다라면은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우리나라가 구체적으로 진행이 돼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되며 대략 한 100억 불에서 한 500억 불, 뭐 금액상으로는 거의 한 10조 원에서 적게는 많게는 거의 뭐 400조 원 이상의 신규 자금 유입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다만 단점은 이런 외국계 자본들이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헤지펀드들 때문에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많이 만들어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단기성 헤지펀드들이 국내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점, 뭐 공매도에 의해서 주가 하락폭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점, 이런 이제 단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자본시장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국내가 이제 WGBI 그 선진국 국제 지수 펀드죠.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 채권 시장에서도 대략 한 500억 불에서 600억 달러의 신규 자금 유입이 가능하다. 월로 치면은 대략 한 5억 불. 국내 원화로 환산하면 대략 한 2조 원에서 5조 원가량의 월간 신규 자금이 유입되게 된다면 이 중에 일부가 주식시장으로 넘어가게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국내 시장에는 신규 자금 유입에 따르는 어떤 시장의 강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점. 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채권 지수가 편입이 된다 하더라도 주식 시장에서 MSCI 선진 지수에 편입이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먼저 예비 그 리스트에 올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1년 정도 관찰 대상이 됐다가 그 이후에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3월 달에 먼저 1차적으로 WGBI 그 채권 지수 편입이 되는 흐름들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게 이제 구체화되게 된다면 내년도에 편입될 가능성. 하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도 발생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확정된 건 아니지만 뭐 내년도 계획대로 이게 진행이 된다면 물론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 의지나 반드시 진행을 시키겠다는 그런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겠지만 이게 진행이 된다면 이 지수에 편입되기 전에 상당 부분 외국계 자금들이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는 항상 우리가 어떤 이슈나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후에 움직이기보다는 먼저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면은 하반기쯤에 외국계 자금들의 상당 부분 유입이 된다면 국내 증시가 굉장히 또 강하게 한 흐름을 나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 물론 좀 장밋빛 전망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근 시장이 좀 출렁거리고 하락한다, 빠진다 하더라도 하반기 때는 시장 흐름이나 어떤 증시의 자금 흐름들은 나쁘지 않다는 점, 이 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MSCI 선진국 지수와 세계 국채 지수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경우에 외국계 거대 신규 자본 유입은 긍정적이지만 또 우려할 부분으로는 단기적으로 큰 변동성, 자본 이탈이 나올 수 있다 말해주셨고요. 편입될 경우로 가정을 하면 선제적으로 또 외국계 자본이 들어올 수 있어서 좀 하반기에 증시의 강한 시세 분출도 예상이 된다까지 말해주셨습니다. 다음 썰전 주제로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챗 GPT AI 관련 종목입니다. 2월 한 달 정말 많이 올라서 더 많이 올릴까 이런 우려도 들고요. 예, 또 맞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슈가 또 나오고 있는데 예. 우리 시장에서는 좀 일부 조장을 또 받고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난 12월 20일 날 이제 방송할 때 네. 설명드리고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단순하게 어떤 그 테마, 소위 얘기해서 오픈 AI의 그 챗 GPT 3.5 출시가 단순 테마가 아닌 새로운 시장의 성장 산업으로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 네.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좀 업데이트하면서 좀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챗 GPT 열풍이 뭐 굉장했죠. 굉장하고 지금 앞으로도 최근에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이제 12월 달 방송할 때 설명드렸던 그 내용들 플러스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이게 이제 그쪽만 전개가 되는 게 아니고 새롭게 확산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그 챗 GPT 뭐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이라는 뭐 이슈는 처음 등장한 건 아니지만 우리 실생활에 구체적으로 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 불어닥친 열풍이 이 산업 전반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 이제 그 12월 20일에 방송했을 때 관련주들 뭐 쭉 나열하고 소개를 좀 시켜드렸는데 사실 이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뭐 한 달, 뭐 2달이 채 안 됐는데 뭐 일부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400% 이상 오르는 그런 상황이고 뭐 셀바스 AI나 솔트룩스, 마인즈랩 왜 상승했는지 그 이유와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뭐 이게 앞으로 더 간다 못 간다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단기적으로는 너무 많이 올랐다는 점. 우리가 정상적으로 새로운 신성장 산업이 등장했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 뭐 당연히 갈 수밖에 없겠지만 단기간 이게 뭐 한 5, 6개월에 걸쳐서 한 서너 배 갔다라면 충분히 이해가 될 텐데 불과 이제 한 달, 2달 사이에 너무 급등을 많이 했다는 점. 그래서 이제 조정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 이런 종목들 말고 소위 얘기해서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새로운 또 산업들이 좀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일단 검색 시장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해서 실생활에 영향이 미치는 이 검색 엔진 시장뿐만 아니고 이제 AI 서비스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는 이미 딥마인드나 메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알리바바나 중국, 대만 쪽에서 또 이제 이런 이제 그 AI 서비스들을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코딩이나 이미지 검색 관련된 이쪽으로도 시장이 굉장히 좀 확대가 좀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메타버스나 또 3D 시장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 이거를 좀 우리가 감안해서 염두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구체적으로 챗 GPT 검색 알고리즘, 검색 엔진과 관련된 산업 종목이나 산업 외에도 이게 이제 다양한 분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최근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AI 그 서비스나 관련 산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뭐 네이버나 카카오 또 LG에서 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내역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면요, 국내에서도 이미 특히 이제 그 SKT 같은 경우는 A-라고 이제 뭐 상당히 지금 상용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서비스를 좀 진행해서 조만간에 좀 오픈을 할 텐데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국내 뭐 검색 포털 시장의 뭐 1위 기업이다 보니까 뭐 이쪽과 관련된 특화된 그런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SNS 시장의 거의 뭐 1위 기업인데 뭐 관련된 그 AI 진행된 사업들이 굉장히 여러 부분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 시장의 어떤 투자 시장도 굉장히 좀 활성화되고 있고요. 단순하게 이런 이제 솔루션,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뿐만 아니고요. 이 AI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반도체나 소위 얘기해서 고령화 시대에 가장 많이 수요가 부각되고 있는 헬스케어 관련된 산업들도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 아까도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단순 이슈, 테마가 아닌 이제 전반적인 산업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우리가 이제 하나 재미난 뉴스 기사를 하나 좀 보셨을 겁니다.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면요. SK 하이닉스의 부회장이 뭐 AI 챗봇과 관련된 발언 소식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반도체와 그럼 AI가 무슨 관계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제 AI 서비스 시장이 확대가 되면 아무래도 거기에 필요한 네트워크 서비스, 서버들이 증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관련된 시장이 또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 일부 지금 스타트업 기업 관련된 투자 시장도 활성화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파생되는 산업들도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헬스케어 쪽 관련된 시장도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해서 원격 의료 시장이 아직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AI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헬스케어 산업들도 굉장히 급성장을 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단순하게 관련주의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조정을 당연히 받아야겠지만 거기에 머물리지 않고 반도체나 헬스케어, 그다음에 이거 외에도 다른 분야로 또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염두를 해주고 우리가 투자하는 데 좀 참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주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챗 GPT AI 관련 종목에 대해서 일부 종목 조정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제는 구체화되는 단계다 말해주셨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과 더불어서 투자 시장의 활성화, 또 반도체나 헬스케어 영역으로까지 커지는 중이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때문에 단순 AI 직접적인 종목보다는 더 확대해서 보자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놓쳐서는 안 되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오늘 들어봤는데요. 말씀해주신 한결선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얻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한결선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톡방의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후반부에는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서 향긋한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썰전 주제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실제로 추천드렸던 전략주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이 새롭게 유효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AS 종목입니다. 작년 12월 21일에 매수했던 코난테크놀로지입니다. 조금 전 썰전에서 AI 관련 종목들 자세히 이야기했는데요. 예. 그때 방송 때 정리해 주시고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예, 맞습니다. 네, 수익률이 395%. 예, 너무 많이 가가지고 걱정을 좀 했던 종목인데 네. 이제 드디어 좀 조정의 모습을 좀 보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하고 짚고 넘어가려고 지금 오늘 추천주 전략 종목 AS로 가져와 봤는데 네. 코난 테크놀로지 잠깐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뭐 23,000원, 4,000원대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이 고공행진을 거치면서 10만 원까지 올라간 그런 흐름들. 물론 이제 일부 12만 3천 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지만 지금 2만 원대에 비춰보면 거의 4배가량 상당히 단기간 그것도 시간을 좀 3, 4개월 가지면서 올라갔다라면은 상당히 괜찮을 텐데 거의 한 달, 한 달 반 사이에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10만 원대 올라간 상황이라면 제가 생각했던 가격 그 이상으로 올라간 그런 모습이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시장도 그렇고요. 1월 달 사실 워낙 그 증시 전체적으로 네. 강하게 올라왔다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AI 열풍이 상당히 시장을 끌어올린 건 분명히 맞지만 이제 항상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많이 오르면 좀 쉬었다 가거나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10만 원대 이상권에서는 언제든지 좀 정리를 좀 하고 이게 7, 8만 원 정도 혹은 6만 원대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적으로 여기 더 간다 하더라도 매수자의 영역이 아닌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고 보유를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은 이제 시장 조정 약세 흐름과 함께 이제 차익 실현을 좀 거두고 이제는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탈 때가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난테크놀로지 전문가님께서 12월에 추천해 주시고 정말 주가가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시장 많이 상승한 만큼 차익 실현 매물 출혈을 겪고 있는데요. 현재 코난테크놀로지는 많이 오른 만큼 보유자 영역이다. 10만 원부터는 수익 실현해보고 다른 종목을 공략해보면 좋겠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1월 26일에 매수했던 로보티즈 로봇 관련주입니다. 2월 들어서 로봇 관련주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6% 좀 하락세를 했고요. 수익률은 15% 달성한 종목입니다. 로보티즈는 또 어떤 예. 전략 이야기해 주실까요? 뭐 목표가는 돌파를 했는데 네. 이 종목도 1월 달에 상당히 그 시장을 주도했던 네. 그 로봇 관련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기 어느 정도 상승 나오고 네.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이 되면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먼저 좀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CPI 지수 발표된 이후에 어떤 시장의 심리도 좀 약화됐다는 점, 아무래도 시장 투자 심리가 안 좋게 되면 이제 기술주들이 조금 더 단기간 출렁거리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으로 뭐 연초에 2만 1,000원대부터 3만 원까지 엄밀히 얘기하면 한 달 동안에 거의 뭐 50% 이상 올랐던 그런 측면들, 물론 이제 3만 원, 2천 원대 이상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좀 많이 올라왔던 부담들, 결국은 2만 한 5, 6천 원대까지 조정이 나와도 뭐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대신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 정도 구간으로 끝날 수는 있지만 로봇 관련된 산업들이 여기서 결코 뭐 죽거나 꺾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미 단기간 상승했다는 차익 물량과 또 어떤 시장 조정에 따르는 투자 심리 위축에 따른 기술주들이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되밀릴 수 있는 가능성, 그것도 염두를 해두되 뭐 일단 들고 계신 분들은 일단 좀 이익 실현이나 일단 정리를 했다가 조금 더 밀렸을 경우 한 2만 4, 5천 원 정도 혹은 이제 60일선 언더권에서 한번 조정이 되고 좀 안정되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럴 때를 다시 한번 보는 전략. 어차피 이제 중소형 어떤 테마성이나 이슈가 부각되는 종목 혹은 단기간 많이 올랐던 종목들의 특징들이 이렇게 단기간 강하게 오르고 난 다음에 일정 부분 조정된 이후 그리고 이제 횡보하는 구간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재반등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이런 부분들. 일단 로보티즈가 감속기, 특히 로봇 관절에 필요한 감속기 시장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회사이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어떤 저가, 매수 기회도 여전하다는 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은 많이 올라간 종목부터 먼저 조정을 받습니다. 이 거시적인 지표까지 발표되면서 시장의 출렁 그림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로봇 모멘텀은 살아있고 로보티즈 상방은 열려있다. 일단은 다만 수익 실현해보고 조정받으면 24,000원, 5,000원 선에서 다시 한번 재공략해보자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2월 2일에 매수했던 강원에너지입니다. 그때 방송 때 이런 유럽 핵심 원자재법 설명해 주시면서 맞습니다.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추천 주신 종목인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 종목뿐만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2월 달 들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네.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이제 순서가 있죠. 이제 2차 전지 배터리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양극재 쪽이죠. 아무래도 이제 양극재 쪽 관련된 주들이 먼저 움직였고 그리고 이제 일부 리튬 소재주, 또 전고체 관련된,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뒤따라 움직이는 상황이었는데, 시장이 좀 출렁거리고, 기술주들에 대한 심리들이 좀 최근에 많이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강원에너지도 뭐 최근 크게 오르지는 못했지만은, 일단 상승 시도가 나왔다가 오늘 좀 시장과 함께 되밀리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는데, 기술적인 부분을 잠깐 보면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 그 1월 달 초에 한 8,000원 저점까지 형성을 한 다음에 이 10,000원까지는 좀 반등 시도가 좀 나왔다가 지금 다시 되밀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최근에 이제 뭐 양극재 쪽, 특히 이제 에코프로나 뭐 코스모 신소재, LNF 이런 양극재 쪽의 종목군들이 먼저 강하게 움직이고 후발로 좀 움직이는 그런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제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튬 관련된 소재 가공 회사로서 약간 더디게 움직이는 뭐 얼추 예상을 했지만 뭐 생각보다 좀 움직이지 못한 게 좀 답답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뭐 이게 크게 뭐 문제 있는 상황은 아니죠. 이제 수급이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시장의 어떤 심리나 수급적인 흐름에 의해서 뭐 상승과 하락이 좀 나오는데 오늘 뭐 3% 정도 하락, 뭐 이 정도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또 하락을 용인할 수 있는 가격 구간. 따라서 뭐 8,500원대가 크게 뭐 이탈되는 게 아니라면 일단은 뭐 약간의 뭐 조정 가능성들도 염두를 해두되 어쨌든 리튬 관련된 소재 산업들은 향후에도 계속 좀 이슈 또 그리고 한 번 정도 부각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일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야 뭐 위에서 팔고 밑에서 다시 사는 그런 전략도 될 수가 있겠지만 좀 편안하게 느긋하게 가져가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뭐 이 정도 약간 하락과 조정은 좀 우리가 좀 봐주면서 좀 향후에 당장 2월 달이 아니라 3월 달을 준비하고 좀 지켜보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리튬 관련 기업 강원에너지였습니다. 2차 전지 상승 추세에도 흐름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양극재나 리튬 소재주 또 폐배터리 관련 순으로 이어졌는데요. 현재 시장의 조정으로 기술주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8,500원서 이탈되는 게 아니면 조정은 좀 염두에 보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유 의견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모트렉스 자율주행 관련 주인데요. 오늘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모트렉스 또 어떻게 이야기해 주실까요? 예, 모트렉스도 조금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러니까 뭐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약세가 되면서 기술주들 특히 이제 대형주도 마찬가지 하지만 이 중소형 종목분들이 오후장에 많이 이제 출렁거림을 좀 보였었는데 모트렉스도 이제 그런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봅니다. 최근 이제 주가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어떤 그 자율주행뿐만 아니고 2차 전지 그 패키징 사업들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실적들은 상당히 양호한 그런 모습인데 아무래도 시장에서 많이 부각되는 주도주는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많이 움직이지 못하고 그렇다 주가도 뭐 여타 종목에 비해서 그렇게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기술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1월 초에 13,500원대에서 17,000원까지 반등을 시도했다가 지금 며칠 동안 지금 조금씩 되밀리는 이 흐름이 조금 아쉬운 이제 그런 모습이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뭐 단기적으로 전체적으로 기술주들이나 일부 중소형 종목군들이 조금 심리가 안 좋으면서 일부 이제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혹은 이제 보유하기보다는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일부 정리하고 보는 이런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뭐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뭐 여기 이제 보이다시피 한 15,500원 구간 혹은 이제 16,000원 구간대에서 일시적으로 밀린다 하더라도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뭐 당장 뭐 정리하기보다 조금 이제 여유를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라면 좀 지켜볼 수 있는 구간. 다만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해서 시장에 따라서 비중을 늘리고 줄이는 이런 이제 매매하는 대응 방식들이 있을 텐데 뭐 이 종목뿐만 아니고요. 시장의 수급 심리나 수급이 무너지면 웬만한 종목들이 상승하기보다는 조금 더 추가 하락이 되거나 조금 더 되밀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과 함께 연계해서 보시되 조금 더 되밀리게 된다면 약간 위에서 비중을 좀 줄였다가 조금 더 되밀리는 가격에서 대사서 비중을 늘리는 이런 전략도 하나 구사해 볼 수 있는 가능성. 일단 뭐 마지노선 15,500원까지는 아직 뭐 여유는 있겠지만 당장 큰 움직임 보다는 조금씩 되밀리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비중을 좀 줄였다가 밑에서 다시 늘려가는 그런 방법을 쓴다면은 뭐 이것도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충분히 다시 17,000원, 8,000원대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응 전략으로 좀 모트렉스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AS 종목 모트렉스였습니다. 시장에서 부각되는 주도주가 아니라서 소외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현재 기술적으로 반등 시도 후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 25,500원 구간 지지선 이야기해 주시면서 장기적으로 비중 조절해 가면서 보유, 홀딩 의견 남겨주셨네요. 네, 말씀해 주신 한결선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전략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한결선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톡방의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9시부터 한결선 전문가님께서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십니다. 오늘 어떤 주제인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시장이 조금 많이 조정이 네. 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뭐 항상 상승만 나올 수는 없겠죠. 좀 조정 주거나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이제 방송 이후에 오늘 온라인으로 진행할 내용들은 이제 시장 조정과 약세에 따르는 어떤 전략 또 매매 방법 그리고 이제 최근 약세일 때 부각되는 어떤 종목과 업종 섹터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제 방송 마치고 나서 9시 이후에 또 시간 되시는 분들 또 참여 많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직후 9시부터 한결선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시장 조정 후에 약세에 따른 전략, 매매법, 또 섹터와 종목까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한결선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9시부터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는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도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저희가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도전 상한가로 돌아옵니다. 네, 도전 상한가입니다. 새로운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 전략주 힌트 어떤 걸까요? 예, 뭐 최근 시장이 좀 많이 어렵고 좀 조정 가능성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래도 뭐 실적이나 향후 전망들 이런 거를 좀 바라보는 게 역시 이제 2차 전지 시장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이미 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아무래도 시장이 안 좋을 때 조정과 좀 숨고르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좀 많이 움직이지 못했다는 종목들 중에서 일단 향후 전망이 괜찮은 그런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이 등장했던 게 2010년대 초반 시장인데 보통 이제 전기차들의 어떤 수명 주기 우리도 이제 일반 뭐 휘발유나 경유차들의 그 연식이나 그 차량 사용 연도가 한 10년에서 15년 주기로 많이 타고 다니는데 이 전기차도 2010년 초반부터 등장을 했기 때문에 뭐 이쪽 시장도 이제 그 자동차 교체 주기가 지금 슬슬 도래를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렇게 되면은 소위 얘기해서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배터리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 이 배터리, 폐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배터리 소재들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런 폐배터리를 활용하면서 이런 이제 배터리 소재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 이와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시면요, 자료에도 보고 있다시피 이제 폐배터리 시장, 특히 이제 폐차 대수가 2030년 그리고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는 소위 얘기해서 전기차 시장의 어떤 판매 대수보다 오히려 증감 속도가 굉장히 높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전기차도 이제 사용 그 수명 주기가 완료되는 이런 그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점. 뭐 지금도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 시장이 대략 한 20% 그리고 향후 5년간 한 50, 60% 이상 올라간다는 측면을 봤을 때 이런 이제 폐배터리 시장은 굉장히 급격히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 뭐 유럽이나 뭐 미국 마찬가지로 유럽의 이제 핵심 원자재법 관련된 세부 규칙이 3월 달에도 시행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IRA 때문에 이제 미국 내 어떤 전기차 관련된 소재 수입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걸림돌이 될 텐데 이와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차트를 잠깐 보면서 최근 이제 흐름들, 기술적 흐름 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 1월 달까지 내리지금 하락만 거쳐왔던 그런 흐름을 좀 보였었고요. 1월 중순 혹은 1월 말 이후에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제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좀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가 될 텐데 뭐 크게 많이 오르지는 않고 살짝 반등을 주고 나서 최근에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 폐배터리 관련된 재사용과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고 향후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관련된 종목을 오늘 들고 와봤습니다. 네, 전략적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2차 전지 내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 중 전망 좋은 기업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폐배터리 활용 기업으로 기술적으로도 현재 상승 추세 전환 시도 중이다라고 설명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